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을 쇼핑하듯 바꿔가며 체포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계엄 이후 윤석열은 법원과 헌재에 이런저런 시비를 걸었지만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이 무의미한 적부심 때문에 체포 시한은 멈춰 섰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체포 시한 48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불러서 조사하겠지만 또 안 나오면 곧바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공수처 계획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집행되기 직전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를 보았다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입니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김건희가 남편 체포 전 공수처가 불법으로 밀고 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며 향후 법 절차를 물어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이 사람은 김건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지나는 개가 웃을 이야기를 보도했던 사람인데 오늘 보도에서는 김건희가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고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마녀 사냥 당할 것을 김건희가 염려해서랍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던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직무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가품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 체포 당일 현장 출동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갔다 와서 보자라고 으르거나 제발 좀 나와서 버스 뒤에라도 서 있어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이나 소총 가방을 든 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한 것은 윤석열의 지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김성훈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본인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처음으로 탄핵 사유를 두고 국회와 윤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국회 측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맞받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걸로 예상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과 배치됩니다. 윤석열 측은 또 부정선거 타령도 했어요. 국회 측은 이런 윤석열이 직무 복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예고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널뛰는 환율 때문에 결국 숨고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30원가량 더 올랐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전국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해진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미국 연방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도 봐야 할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후원하게 됐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 슈퍼챗 후원금 총액 상위 10위를 차지한 채널은 모두 정치 유튜브 채널이었는데요. 주로 극우,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이들 채널이 일주일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총 1억 6,700만 원에 달했는데요. 누군가는 경호처가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극언을 했는데 곧바로 후원금 폭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채널을 통해 허위 정보와 무분별한 혐오가 확산될 수 있음은 불문가지입니다.